안녕하십니까.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21시간의 밤샘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이란과 미국의 종전 협상인데요.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렬된 그 이유는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죠. 미국의 JD 벤스 부통령 주도로 협상이 임했는데요. 이란이 보유한 농축 우라늄 전량을 포기하고 핵시설을 완전히 무력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사실상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제로 상태로 만들라는 최후 통첩이었죠. 그렇지만 이란은 이것을 주권 침해에 해당한다, 주권 침해다 이렇게 간주하면서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조건인데요. 미국은 경제 제재 해제의 전제 조건으로 호르무즈 해협의 즉각적이고 완전한 개방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이란은 이건 역시 이를 협상 카드로 쥐고 끝까지 질질 끌면서 양보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협상이 결렬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한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이란이 막은 그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이 다시 막는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이 목적이 뭔지, 우선 이란이 이것을 봉쇄한 것은 전 세계 에너지 수송을 막아서 서방 경제에 타격을 주려는 공격적 전략적 봉쇄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미국이 봉쇄한 것은 역봉쇄죠. 이란이 통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해협 입구로부터 이란으로 향하는 모든 물자와 선박을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경제적 고사작전, 이란의 경제적 고사작전을 의미하는 거죠. 즉 너희가 해협을 통제하겠다고 나서면 우리는 너희 나라로 들어오는 배, 나가는 배 모든 구멍을 우리가 틀어막겠다는 일종의 해상 포위망 구축 작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란이 이 호르무즈 해협에 몇 척씩의 배들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런 배들이 통행료를 내고 통과했던 거죠. 그래서 하루에 최근 10척에서 12척 쪽의 선박이 12척의 선박이 통행료를 내고 이란이 통행료를 받고 통과시켜준 그런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미국이 이것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단하겠다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호르무즈 해협은 국제법상으로 자연해협이라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통과할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이란이 통행료를 징수한다고 하는 것은 이란 국제법상의 자연해협, 어느 배나 다 통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해협인데 정면으로 여기에 위반된다. 이것은 통행료를 받는 것은 일종의 그 불법적인 갈취행위에 속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미국이요. 그 다음에 또 이란이 받은 통행료가 테러 지원이나 군사력 증강에 사용될 것이 아니냐, 이것을 막겠다고 하는 의지입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내고 통과하는 배들도 결국 불법에 동참을 했으니까 공범이다, 이렇게 간주해서 보복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고 볼 수 있죠. 자, 이제 협상이 결렬됐으니까는 지금 휴전이 2주간의 그 휴전 기간을 뒀습니다. 그 안에 협상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초반에 벌써 협상이 결렬되고 말았죠. 그러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즉각적인 이란에 대한 공격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이는데 즉각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2주 후에 휴전 기간을 지나서 할 것이냐, 이런 그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은 상당히 이제 긴박하게 정황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2주의 냉각기를 둔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치를 취한다. 이것은 이제 당초 2주간의 공격 유예를 발표한 이상 명분상으로는 이 기간이 끝나는 시점이 이제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만 또 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각적인 타격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협상이 공식적으로 결렬된 것을 선언한 만큼 미국은 2주를 다 채우지 않고 언제든지 즉각적인 타격에 나설 수 있다는 그런 상태죠. 이미 세 번째 항공모함, 지금 조지 W 부시호가 중동으로 파견이 되었고, 또 벤스 부통령이 돌아서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란에게 훨씬 더 나쁜 소식이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것은 국지적인 정밀 타격은 며칠 내에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여운을 남기는 긴박한 그런 상황을 예고한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우선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에 유럽연합과 나토는 지원을 하지 않고, 미국의 동맹국이지만 지원을 하지 않고 지금 관망하고 있었던 이런 차에 지금 결렬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기존의 나토 동맹국들은 미국의 해상 봉쇄 요청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거리두기를 했습니다. 또 너무 거리두기 하면은 이거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제한적인 그 기술 지원, 이 두 가지 면에서 양면 작전을 썼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지뢰를 제거하는 그 소회전 같은 거, 이런 거를 보낸 국가들이 여러 국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미국의 미국 봉쇄 작전에 동참하기보다는 우리는 저 항행의 자유, 여기다가 더 명분을 두고, 중점을 두고 구체적인 명분을 지키겠다.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이런 소회전 같은 것은 보내고 이제 있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요청이라든가 봉쇄 작전에 동참을 요구했을 때 거부 반응을 일으킨 나라는 이제 프랑스, 영국, 독일 다 마찬가지인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아주 손을 딱 걷습니다. 그리고 소해전과 안티드론 장비는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이것을 보내줬는데, 전쟁에 잘못 가담하면 전쟁이 커지니까 가담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민간 선박의 안전을 위해서는 명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바닷길을 열기 위해서 지뢰를 제거하는 데는 우리가 동참한다. 이런 명분을 내세우고 소해정 등등을 보냈죠. 독일 국방장관 피스토리우스는 이것은 우리 전쟁이 아니다, 참전 가능성을 일축했고요. 또 이들은 미국의 봉쇄가 오히려 중동 전체를 전쟁터로 만드는 무모한 에스컬레이션을 지금 타고 있다, 이러한 우려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또 유럽연합 측에서도요, 미국의 지휘권 아래 들어가는 대신 우리들만의 독자적인 해상 보호 작전을 해야 한다, 이런 고민을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 봉쇄보다는 이란 정권을 압박을 하면서도 협상의 끈을 놓지 않는다, 그런 다자간의 군사연합 구성을 이제 선호하는 그런 입장인데, 이것이 제대로 될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해협 봉쇄를 공식화한 이상 나토와 EU는 어떤 방향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있느냐, 이걸 한번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이제 조건부 지원. 트럼프 대통령이 나토를 향해서 종이 호랑이니 네빌 체인벌린 같다, 이런 비난 수위를 높이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동맹의 균열을 두려워한 일부 국가들이 마지못해서 비전투 지원, 그러니까 군수 정보 소외 작전, 이것을 적극적으로 우리는 이거라도 하자 해서 늘릴 가능성이 있고요. 또 한쪽 움직임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유가가 이제 뛰겠죠. 유가가 급등하면 유럽 내 인플레이션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으로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미국의 강경책을 지지하자라고 하는 그런 파가 이제 생길 것이고, 또 당장 휴전해야 한다라는 파로 나뉘어서 극심한 갈등을 겪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이냐.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 상태입니다. 안 도와줘도 돼.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하고 관계없는 그런 곳이야. 안 도와줘도 돼. 그렇지만 너희들이 기름 사올려면 앞으로 이 문제는 너희들 스스로 해결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동맹국들이 계속 거부할 경우에 미국은 나토를 거치지 않고 이스라엘 등 핵심 우방과만 손을 잡고 독자적인 타격과 봉쇄를 감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리를 하자면요, 나토 국가들이 소해정을 보낸 것은 전쟁은 싫지만 이 기름길이 막히면 안 된다, 그런 절박함의 표시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절박함의 표시라 볼 수가 있고요. 그렇지만 미국은 이것을 적극적 동참으로 간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소해정 보낸 거는 우리 돕겠다는 얘기인데 더 큰 거 보내, 군함 같은 거 좀 보내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2주 내에 나토와 미국 사이에 외교적 마찰은 아마 최고조에 달할 전망입니다. 미국이 실제로 이란행 선박을 강제로 납포해서 우리가 봉쇄했는데 통과하지 말라고 했는데 통과했으니까 납포한다, 이렇게 해서 서방이고 또 이란 그 국적의 배건 상관없이 세계 모든 배들이 지금 봉쇄당한 지역에서 납포가 된다면, 그때가 바로 나토와 EU가 침묵을 깨고 참전을 하느냐, 아니면 강력 반발해서 맞서느냐 하는 둘 중 안에 하나가 결정되는 그런 순간이 아마 2주 후에 나타나지 않겠나,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김정구 GTV입니다.